열이와 강철의 퇴마의식 도중 이무기 비비가 갑자기 등장했다. 전개는 원본과 완전히 달라졌다. 할머니의 무구를 손에 넣은 열이는 다시 팔척귀와 맞설 준비를 한다. 왕가의 피를 노리는 팔척귀가 제 모습을 드러냈다. 열이는 산꼭대기에서 할머니의 무구를 찾아낸다. 이 강력한 무구를 이용해 윤갑의 영혼을 되찾고 팔척귀를 물리칠 계획을 세운다. 엽떡 만신의 위대한 힘은 얼마나 대단했던 걸까? 그녀의 무구는 기운이 너무 강해 가섭 스님이 절에 보관할 수 없다고 판단, 산꼭대기에 묻었다고 전해진다. 문녀의 장비마저 이토록 강력하다니 평범한 무녀라면 감히 손도 댈 수 없을 터였다. 그런데 궁에서 쫓겨날 때 강철이는 어떻게 그 많은 무구를 준비했을까? 강철이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궁에서 쫓겨나기 전 그는 열이가 윤갑을 구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마친 것이다. 열이에게는 윤갑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문녀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 강력한 무구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열이가 찾아간 곳에서 가섭 스님은 할머니 덕에 무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준다. 그 무구들은 기운이 너무 강해 절에 둘 수 없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묻었지. 이제 만신의 기운을 물려받은 열이가 무구까지 손에 쥐었으니 팔척귀를 비롯한 귀신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열이는 무구를 쥔 채 다시 궁으로 향한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하다. 팔척귀를 물리치고 윤갑의 영혼을 구하는 것. 강철이는 열이에게 묵직한 목소리로 묻는다. 떠날 준비가 됐느냐? 이제 절에서 굶을 각오로 갈 텐가?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강철이는 열이의 결심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의 각오를 다잡아주는 말이었다. 한편 열이가 무구를 찾으러 떠난 사이 가섭 스님은 강철이에게 열이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열이의 타고난 능력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어떤 삶을 살다 떠났는지에 대해. 스님의 말은 강철이와 열이 사이의 깊은 신뢰와 서로를 위하는 관계를 만들어줄 것이다. 궁으로 돌아가는 열이의 발걸음은 단단하다. 그녀의 앞에는 팔척귀와의 치열한 전투 그리고 윤갑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가섭 스님은 열이와 강철이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운명을 꿰뚫어본 인물이다. 만신의 길을 아는 스님은 강철이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그에게 여러 조언과 해결책을 전해준다. 열이와 강철이는 스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산을 내려와 궁으로 향한다. 하지만 길에서 낯선 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급히 가마 속으로 몸을 숨긴 열이와 강철이. 그들은 잠시 추격을 피하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각군이나 행인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그들을 바라본다. 낯선 자들의 말투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 그들은 궁에서 파견된 자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마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두 인물이 눈에 띈다. 한 사람은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아씨, 다른 한 사람은 종복 차림의 사내다. 이 아씨는 열이나 강철이 혹은 윤갑과 연관된 인물일 터였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윤갑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 전이종의 외동딸 최인선이다. 강철이가 윤갑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최인선이 그를 돕기 위해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가마 안, 열이와 강철이는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마주한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강철이가 발끈하며 입을 열려 하자 열이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는다. 그 순간 강철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윤갑의 몸이 열이에게 반응하는 것인지 강철이 자신의 마음이 그녀에게 끌리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가마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최인선이다. 그녀는 가마 안에 열이와 강철이를 보며 날카롭게 묻는다. 둘이 거기서 뭘 하는 거지? 최인선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의심이 섞여 있다. 윤갑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녀에게 열이는 곱게 보이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최인선의 도움 덕분에 열이와 강철이는 위기를 넘긴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한다. 의식을 준비하거라. 내가 너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드디어 열이와 강철이는 최인선과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윤갑의 영혼을 구하고 궁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최인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열이와 강철이 사이의 미묘한 감정은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강철이가 열이의 몸신이 되면서 열이는 더욱 강력한 힘을 손에 쥔다. 강철이의 말처럼 그는 열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 말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의식을 준비하며 반지를 교환하는 장면은 마치 신성한 결혼식처럼 엄숙하고 장엄하다. 강철이는 물이 힘의 원천이라 믿었기에 물가에서 의식을 치렀다. 이제 여리는 만신으로서 강력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무기의 힘까지 얻게 되었다. 그녀가 어떤 강렬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치솟는다. 여리와 강철이가 각자만으로도 대단한 전투력을 지녔지만 힘을 합친다면 어떤 적도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 또한 만만치 않다. 팔척귀는 대비의 아들 영인대군의 영혼을 빼앗아 더욱 강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 순간 낯선 자가 다급히 나타나 외친다. 너희를 찾는 분이 계시다. 왕자를 제물로 바친 것이 너희였느냐? 그를 쫓아온 이는 망의 호인사로 보이는 인물 군관 서재일이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다. 추측건대 영인대군은 팔척귀에게 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리는 영인대군의 죽은 모습을 잠깐 목격한 듯하다. 영인대군이 죽자 왕은 여리와 강철이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다. 여리는 과거 궁에서 쫓겨날 때 왕에게 경고했었다. 팔척귀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는지 세자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여리와 강철이를 은밀히 궁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하지만 궁으로 돌아온 여리와 강철이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위협이다. 팔척귀를 섬기는 풍사는 이미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마을을 배회하는 외자리 귀신들이 잡귀들을 이용해 영혼을 모아 팔척귀에게 바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궁에 입궁한 여리는 수살귀를 찾아 영인대군의 죽음에 대해 캐묻는다. 하지만 수살귀는 영인대군이 자신의 부모와 동생들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 여리의 의심을 받는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수살귀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듯하다. 궁은 이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여리와 강철이의 싸움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왕가의 운명을 건 마지막 대결로 치닫는다. 영인대군이 팔척귀에게 당한 일을 수살귀가 여리에게 털어놓으며 오해가 풀린다. 여리는 팔척귀가 여전히 왕가의 피를 노리고 있음을 깨닫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며 철저한 대비를 준비한다. 한편 풍산의 혼잣말을 엿듣자니 그가 원자를 다시 노릴 계획을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풍산은 원자의 몸이 이미 접신된 적이 있고 신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팔척귀가 다시 들어가기 쉬울 것이라 계산한다. 원자를 천지장군으로 올리고 그를 통해 팔척귀를 완전히 안착시키려는 계략이다. 풍산은 음흉한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원자를 천지장군으로 올리리라. 팔척귀가 그를 통해 왕가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에 맞서 여리는 팔척귀를 유인할 계획을 세운다. 윤갑의 모습을 한 강철이는 궁 안을 은밀히 오가며 복면을 쓴 채 치밀한 준비를 한다. 그의 움직임은 팔척귀를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왕의 처소, 여리와 윤갑이 앉아있는 곳에 원자까지 함께 있다. 이는 팔척귀를 왕과 원자가 있는 곳으로 유인의 결전을 벌이려는 전략이다. 여리와 풍산의 치밀한 두뇌 싸움, 그리고 몸신인 팔척귀와 강철이의 격렬한 전투가 눈앞에 다가온다. 이 싸움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왕가의 음모와 그 본질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풍산 같은 잡술사가 어쩌다 팔척귀 같은 강대한 존재를 몸신으로 모시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풀려야 한다. 궁은 이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아들을 잃은 대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원자를 노리는 것은 물론 왕인 이전마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분노가 그녀의 가슴에서 타오른다. 왕가의 혈투는 점점 치열해지고 귀신들의 음모와 얽힌 복잡한 운명 속에서 여리와 강철이의 궁 생활은 끝없이 흔들린다. 팔척귀를 물리치지 못하더라도 여리와 강철이는 윤갑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들의 싸움은 왕가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결전으로 이어진다. 궁 안의 어둠 속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